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2살 한정에 평생 분식집 하나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저희 집에서 양과 함께 보내요. 목소리가 환했어요. 그래도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도 며느리 말이니 따라야지 싶었어요. 전날 밤부터 장을 봤습니다. 도윤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잡채, 남편이 살아계실 때 명절마다 만들던 동그랑땡,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추석날 아침, 무거운 보따리 들고 아들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엔 이미 사돈네 식구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맞았지만 제가 가져간 반찬통은 그대로 냉장고 구석으로 밀어 넣었어요. 식탁엔 배달 음식 포장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어색했어요. 사돈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숟가락 들기도 불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꺼내 놓더군요. 어머님, 이제 집 명의를 도윤이로 옮기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돈이 거들었어요. 요새는 다들 미리 정리해 두던데요. 그게 서로 편하죠. 제 아들 도윤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집을 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며느리 입에서 칼날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파트 복도였어요. 손엔 식탁에서 쓰던 숟가락 하나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석날 제 자식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신세 지기도 민망하고 옛날 살던 동네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졌어요. 결국 발길이 닿은 곳은 역 앞 찜질방이었습니다. 때밀이 타월 하나 빌려 몸을 녹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 아껴 살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한 몸 챙길 겨를도 없었는데 그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한숨 쉬며 누웠는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집 장롱 깊숙이 넣어둔 갈색 봉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으로 꼭 쥐어주시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거 잘 간직해.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야. 그 안에 든 건 재개발 구역 상가 입주권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동업하던 가게 자리였어요. 사업은 안 됐지만 그 권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언젠가 이 동네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며 악착같이 지키셨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 돌아가신 후론 그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재개발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는 글자도 잘 모르는데 무슨 수로 처리하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옆집 대학생 지훈이가 산책 나온 걸 봤어요. 평소 인사 잘하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컴퓨터로 뭐 좀 찾아줄 수 있니? 부탁했더니 흔쾌히 도와주더군요. 지훈이가 등기부등본이란 걸 떼어줬어요. 화면을 보니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직 할머니 명의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올해 본격 시작된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북구 재개발 사업 착공 임박, 상가 분양 본격화. 눈을 감으니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야. 그 말이 맞았네요. 당신, 이제야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부동산에 붙은 명함을 하나 떼어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만호 중개인, 상가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였습니다.
정만호 중개인을 처음 만난 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낯설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중년 남자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내주시고 제가 가져간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시더군요. 한참을 보시던 정만호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개발 중심지 한복판입니다. 잘하면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요? 남편이 젊었을 때 하던 가게 자리인데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 역세권이고 개발 1단계 구역입니다. 수요가 많아요. 며칠 뒤였습니다. 정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개발사 재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예, 만나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최강민이란 분이었어요. 말쑥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오셨더군요. 어르신, 이 권리를 저희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조건 좋게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내밀며 설명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정만호 씨가 옆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줬습니다. 어르신, 조건 괜찮아요.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노후 자금이 됐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어. 다음 날, 정 씨가 알려준 박유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어르신, 이제 생전 처분하시고 공증 받아두세요.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생전 처분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르신 재산이니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 재산은 어르신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추석날 밤처럼 두렵고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제 삶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쥔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점심때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도윤아, 토요일에 다 같이 밥 먹자. 역 앞 한정식집에서.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했어요. 한정식집 룸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유라 변호사님께도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용기 낼 수 있게 옆에 계셔주세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사돈네 부부까지. 며느리 윤서빈이 저를 보더니 눈이 가늘어지더군요. 어머님, 웬일로 밥을 사신다고? 비꼬는 투였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돈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집 정리건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박유라 변호사님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제 변호사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돈 내외는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아들 도윤이는 어머니, 무슨,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아, 이게 엄마 몫이야. 도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쏟은 돈의 잔액이자 효심값이야. 엄마가 너희한테 받아야 할 거 이걸로 다 계산한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결정해. 재개발 권리도 이미 팔았고 집도 매각 중이야. 사돈 아주머니가
기가 막힌 듯 말했어요. 아니, 사돈데.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고.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자식 생각. 나를 추석날 밤에 내쫓은 게 자식 꼴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더는 아무도 내 인생에 손대지 마. 변호사 선생님께 다 공증받아뒀어. 이젠 법적으로도 내 마음대로야.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각자 살자.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박 변호사님과 함께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크지 않아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가득 들어와요. 이사하고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서 복지관 안내문을 받습니다. 노인 수영 교실, 서예 수업, 요가 강좌. 평생 이런 거 해본 적 없었어요. 분식집 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남의 눈치 보느라 제 시간이란 게 없었거든요. 용기 내서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들 오래 다닌 분들이라 저만 새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데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서예 선생님은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붓을 잡고 먹물에 적셔 한 회 그었습니다. 종이 위로 번지는 먹빛을 보니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어요. 평생 떨렸던 손이 처음으로 안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도 길게 쓰진 않았습니다. 잘 지내라. 엄마도 잘 지낸다. 며칠 후 또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엔 답장을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게도 아들에게도. 오늘은 가을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강아지들이 꼬리 흔들며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었다는 걸? 72살의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는 더 이상 추석날 밤복도에 쫓겨난 그 노인이 아닙니다. 한정에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 존엄을 되찾았어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중얼거렸습니다.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이번 생은 짧았지만 제 2번째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존엄을,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